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나여사입니다. 오늘 주말 영상 오늘 현무 드디어 현무가 출연합니다. 거북이는 이미 지난 시절에 출연을 했지요. 예. 그 세상 속의 거북이는요 좀 목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주로 목이 좀 길어요. 그래서 걔도 현무이긴 하죠. 거북이도. 그리고 오늘은 진짜로 뱀처럼 막 몸통이 엄청 길게 나와가지고 거북이 등을 가지고 나이테를 가지고 그런 저의 현무가 탄생을 합니다. 일단은 현무하고 이 사령에 대한 부분은 제가 먼저 영상에서요 올려드렸어요. 유튜브에. 그거 참조하시고 또 이제 또 블로그에도 또 글로써도 이제 문자로도 우리 또 구루께서 주신 내용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저 오늘 영상 안 찍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토요일날 후배들한테 이끌려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피부과 가가지고 얼굴에 뭐 좀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눈 아래 체험 좀 하고 이마 피부 얇아졌다고 후배들이 막 이것도 하라 막 이래가지고 단체로 셋이 가가지고 단체로 얼굴에 뭐 좀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부어가지고 안 찍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현무 또 기다리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안 찍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올리는데 약간 그래서 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너 얼마나 이뻐지려고 정말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인생 이렇게 사는 거죠. 어울려서. 예. 아무튼 뭐 즐거웠습니다. 후배들하고 오래간만에 저 이야기 나누면서 막 서로 막 선생님 시술할 때 옆에서 막 서로 막 떠들면서 막 좀 사실 선생님 시술하실 때가 떠들면 안 되는 건데 너무 여자들 셋이 가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수다 떨고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었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한 며칠 걸리면 빠지고 안정됩니다. 자, 일단은 저번에 213회차에서 늘 깨어있으라 왕비들기 자세,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님의 굉장히 위대한 자연산을 이루신 두 개의 이제 가운데 통로를 낸 피라미드, 그 위에 또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위에 삼각형이 떠 있고 말이죠, 산이. 그런 굉장히 아름답고 경이롭고 웅장하고 그런 피라미드를 보고 나서는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떤 경험을 할 때마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고 내가 나아가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제 그 영상에 제가 이제 우리가 저한테 주신 13 아사나 자세 있잖아요. 그 자세가 굉장히 고난이도 요가 수행 자세들이잖아요. 그 자세의 중요성은 뭐냐면 그 아사나 형성을 완벽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자세를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내 외부와 내 마음과 내 정신이 내 호흡이 얼마나 하나로 통일이 되어 내 안으로 집중되어 있는가, 내 자신에게 내 육체에 나에게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를 성공하든 뭐 완벽하게 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자세 중에 하나 까르마, 용서, 재와 벌 이 자세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세투반다 뒤로 이렇게 활자세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자세가 바로 까르마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까르마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그게 죄다 뭐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까르마는 죄와 이 까르마는 전혀 달라요. 까르마는 뭐냐면 전생에서 내가 이번 생으로 전체적인 관정에 있어서 가지고 온 내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영적인 길을 말하는 게 바로 까르마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글을 남겨놓고 그림을 남겨놓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영상으로도 좀 남겨놓고 해서 이 극소수의 분들이더라도 제가 선덕의 칠행에 대해서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 그러고 있더라 그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선덕의 덕의 길을 가는 분들이 이 제3의 눈이 있는 분들이 우리 천인들이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바르게 가고 이 까르마라는 이 내가 가지고 온 이번 생에 내가 영적으로 해 주어야 할 일, 이런 일들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까르마고요. 그것을 해소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까르마를 가지고 온 것을 해결을 하고 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예.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죠. 해결 못해도 돼요. 뭐 이번 생 다 하고 갈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저도 이번에 저번 생에서 전생에서 다 못했기 때문에 천생계에 있는 저의 경화가 저를 이번 생에 다시 또 재각성시켜서 평생 데리고 거기까지 데리고 가고 또 거기에 넘어서서 제가 더 넘어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까르마는 바로 내가 이 각성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길이 바로 우리 까르마예요. 이것을 이제 팔자라고 말해도 되고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렇지만 그런 팔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저령의 이야기고요. 이것은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한다. 항상 우리는 영성적으로 맑은 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면서 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까르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지고 온 해야 할 숙제는요, 과제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업과 상당히 관련성이 크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라파엘이고 아직도 라파엘입니다. 그것에서 얼마나 뭘 잘 만드는지 몰라. 어제는 또 엄청나게 큰 냄비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 드럼 취바통에다 또 그냥 드럼통에다 불을 다시 지피기 시작을 하고 국수를 2인분을 삶고 했거든요. 이것저것 사람도 잘 만들고 동물도 뚜닥뚜닥뚜닥 잘 만들어요, 제가. 그것뿐이 아니라 또 사람 치유하는 것도 원래 외과인이다 보니까 치유도 잘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아무튼 그런 저는 라파엘 이런 계급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인간이나 그쪽계에서도 많은 그런 존재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왔는데 또 뭔가가 또 에너지 흐름에 있어서 저의 에너지가 필요해서 저를 좀 더 다른 쪽으로도 또 성장할 수 있게끔 십자가를 달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 그런 모든 희생의 길을 간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 굉장히 얄미운 사람이거든요. 여자이기 때문에 예쁜 거 좋아하고요, 아름다운 거 좋아하고요, 보석 좋아하고요, 좋은 차 좋아하고요, 좋은 집 좋아하고요. 저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 속에서 항상 욕심은 내진 않는다라는 거죠. 좋아는 하지만 이런 여성이라는 거 그렇게 우리 마음을 항상 애구지 쪽에 막 갖고 싶어 이런 집념이나 집착 이런 쪽이 있는 것보다는 좋아는 하지만 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상태로 우리를 유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까르마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온 나의 성향, 나의 직업에 따라서 내가 이 영성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까르마예요. 우리들한테 있어서는 인간들이 가지고 가는 죄라고 하는 까르마, 업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와 업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업이라는 건 알잖아요. 우리가 그냥 수억 없는 우리가 엄청난 윤회의 삶, 환생의 삶을 우주 전생에서부터 우리가 진짜 8만 살은 기본, 12만 살 엄청난 우리가 우주 전생도 있고 그것이 쌓인 것이 업이고요. 까르마 죄는 바로 우리가 저쪽 우리가 전생에서 쌓아온 진짜 죄들 있잖아요. 옳지 않았던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서 했던 그런 폭력적인 행동이라든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잖아요. 까르마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각성된 이들이 전생에서 가지고 온 내가 이번 생에 꼭 이 영성적인 길에서 바르게 풀어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 해 놓아야 할 부분.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쓰고 이 이야기를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의 이제 메타트론 임무도 이 메타트론 임무가 바로 너무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제가 쉽게 편안하게 풀어놓고 가는 것이 바로 저의 이번 생의 이 타고온 저의 솜씨인 것 같습니다. 그림도 발같이 발솜씨로 그리지만 그림으로 남겨놓기, 좀 이야기를 편안하게 풀어서 이 화엄 세상이 이렇게 편안한 식으로 편안하게 가는 것이다. 꿈을 꾸는 루시드 드림을 하는 자들이 모든 내용이 어떤 때는 생뚱맞은 내용도 있고요. 어떤 때는 연관된 내용도 있고요. 계속 쭉. 그렇지만 이 생뚱맞은 내용조차도 이건 목미하는 내용조차도 모든 것은 우리의 차원 상승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를 흘려버려도 되고 집중해도 되고, 그렇지만 너무 다 집중을 하다 보면은 정신이 힘들어지고 피곤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는 흘러가듯이 보지만 그 중에 질러주는 내용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하고 내가 좀 해석을 나름 해서 당신의 차원 상승에 도움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생에 가져가야 할 까르마입니다. 당신이 전생에 올라갔던 곳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못 올라가도 괜찮아요. 다음 생에 또 가면 돼. 왜냐? 이 삶 너무 재밌거든요. 꿈을 꾸는 삶, 그 꿈을 보면서 그 꿈은 모든 행운이거든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주변에 있어서 내가 꾸는 이 신비적인 꿈은 나의 주변을 정화시켜주는 신통력도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욕심내지 않기. 무슨 일인가 내가 원하는 건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원하는 길을 너무 갈망을 한다든지 열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마라. 이건 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끌려가지 말라. 근데 만약에 일이 안 돼도 너무 실망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그러면 쿨해야 돼. 그러면 이 길이 아니었구나. 이건 내가 괜한 욕심을 내었던 것이구나 라고 나를 바로 즉시 알아차림하고 내려놓기.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훗날이라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이것만 알아차림하시고 인생길 걸어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저의 이제 현무가 출연했습니다. 이 현무는 한 번만, 이때 한 번만 태어난 게 아니고요. 여러 번의 이제 관정이 있고요. 저의 현무는 하얀 사람입니다. 하얀 신선같이 이제 그 고대 시대에 신선같이 사람의 모습으로도 현연히 가끔 비치고요. 그 불새도 그렇고 이 현무도 그렇고 그 거북이도 우리 사방신들이요. 이 가끔씩 신의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나갈 거고요.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나 여사가 전하는, 울사가 전하는 네이버 웹소설 제3회는 극락적도 산발라 이야기 214회 사령의 일원 현무. 제가 경험한 현무는요, 저는 아직 그 문헌에 있는 거북이랑 그러니까 목이 긴 거북이랑 이 뱀이랑 저는 합쳐지진 않았거든요. 저는 그 거북이를 보긴 하는데 가끔 경험 많이 했어요. 근데 거북이가 목이 짧을 때도 있고 목이 좀 길 때도 있어요. 그리고 거북이 형상이 뭐 황금빛일 때도 있고 또 나무색일 때도 있고 초록색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현무는 제가 현무라고 여기는 나의 현무는 딱 한 가지 모습이에요. 근데 일단은 이 현무가 요즘 또 제가 목이 긴 거북이 다시 태어났거든요. 그 거북이와 합체가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오늘 아침 영상으로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그 자각몽으로는 금빛 이렇게 두르는 그 속에 두르는 게 스님들 속에 입는 옷 있잖아요. 이렇게 두르는 거.
금색 황금입니다. 그거랑 이제 스님들이 거기서 이렇게 뭘 걸치해서 입잖아요. 근데 이제 속에 두르는 황금빛 이제 옷을 입혀줬거든요. 이거 입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입혀줬는데 두고 봐야죠. 저의 지금 현무랑 오늘 말하는 저의 현무랑 이 목이 긴 저의 나무색 그 황토색 거북이랑 합일이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는 얘가 저의 현무기 때문에 현무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8월 26일 오늘은 현무를 보았다. 하늘에 떠 있다. 나의 현무는 멋지고 아름다우며 위풍이 위용이 넘치며 오묘한 신비적인 모습이다. 문헌에 있는 현무는 거북과 뱀이 합쳐진 모습인데 나의 현무는 거북이 등짝에 나이테를 무수히 가지고 몸통이 아주 길게 나와 몸을 말았으며 거의 거북이 등을 단 뱀에 가깝다. 굉장히 큰 등을 달고 등껍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솜씨가 발솜씨라서 다 표현하지 못함이 미안하다. 하늘에서 살색과 황금색 그리고 대리석색의 거북이 보였다. 등껍데기가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줄무늬가 상당히 인상적이며 큰 거북이의 모습이다. 그러더니 뒤쪽 엉덩이에서 길게 뱀의 몸통처럼 머리와 몸통이 자라나오고 거북이의 몸을 하단 옆에서 길게 둘둘, 그러니까 거북이의 등껍데기를 이 다리가 있는 쪽까지 둘둘 마른 거예요. 몇 겹을 이렇게. 그래서 다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무란 걸 알았어요. 다리 때문에. 다리가 없어지면 이거 뭐지? 이제 얘를 있잖아요. 왜 달팽이? 달팽이인가 이래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다리까지 있고 굉장히 뱀 몸체를 엄청 두껍습니다. 구렁이보다도 큽니다. 처음엔 거북이가 목이 길어졌나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목이 길어져도 너무 길어져서 저것이 무엇인가 하였다. 그러다가 무릎을 탁 쳤다. 아하, 현무구나 하였다. 저번에 요가 수행 중에 사바 아사나 편안히 누워있는 자세에서 등에 황금 볼록 원반이 생기더니 이것이었구나. 10세 소녀가 나는 물의 아이야 이러면서 나의 몸 단전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황금색의 볼록 원판이 생기고 황금 원판은 내 몸 뒤로 가 등 뒤에서 내 몸을 받치더니 소녀가 황금 옹기 위에서 놀기도 하고 그러하였기에 거북을 암시하는 것이구나 하고 어렴풋이 느꼈었다. 몸통이 아주 긴 거북이 완성되었다. 거북이 완성이 되더니 그러더니 흰 형상에 나와서 이렇게 현무 형상을 이렇게 딱 가서 딱 멋지게 위용을 자랑하더니 잠시 후에 제가 알아차림을 완전하게 하고 나니까 서로 이제 조우가 되니까 그러고 나니까 신 형상의 젊은 남자 신선으로 변했어요. 머리가 엄청 길어요. 하얀 사람인데. 근데 젊어. 그는 전체적으로 옷도 모습도 흰 형상이다. 예. 옛날 우리 신선들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 중등 제가 엄청 드라마 좋아하는데 그 중등에 나오는 그런 멋진 중등 멋진 남자 배우들처럼 흰 옷을 길게 입고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멋있어서 잘생겼습니다. 그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 영체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현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돕는다는 걸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돼. 그때는 전날 있었던 형상과 연결지어져 알아차림하지 못하였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 나의 보령 삼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나의 사령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는 거죠. 사령들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삼신 중에 막내의 탄생이 성장이었다. 세 번째로 현무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저는 황룡 있었고 청룡 있었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작 불새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백호도 이미 이제 태어났고요. 이미 이전에. 예? 그래서 저는 이들이 바로 가끔 종종 사람의 형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현무의 화신이기도 하다. 나의 현무는 진 실버와 주황, 살색, 황금색 이렇게 3색으로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스와디스타나 현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물의 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단전의 에너지, 거북. 그래서 거북을 담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몸이 거북이다라고도 영상에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 외에 어제는 아름다운 남자 신선 셋을 보았는데 내가 보는 시점으로 세 분 모두 흰 모습이었다. 둘은 서 있고 맨 오른쪽에 초록색 옷 가운데 신선은 하늘색 옷을 입었으며 왼쪽에 하나는 쭈그리 앉아 있었다. 쭈그리 앉은 신선은 온전한 흰 옷의 모습이었다. 이 신선 셋이 초록색과 하늘색과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셋은 이미 신선이 이 사령신이 사방신이 완성이 된 거고 오늘 태어난 신선이 바로 현무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이들 삼신의 현상은 이 다음 천상계에서도 또 경험하게 된다. 나는 이렇게 나는 어떠한 차원에서도 삼신의 도움과 그러니까 저의 이 현원된 사람, 이 사방신들이 이 사람으로 현원을 해서 그런 형상으로 현원을 해서 저를 계속 도왔다라는 거죠. 도움을 받으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간다. 당시에는 이 세 에너지체에, 내 에너지체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어 흘려보냈지만 나중에 알게 된 현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넷의 동물이 사람을 형상화된 것으로 봉황, 백호, 현무 이러하다. 청룡까지 나의 영들은 그냥 영으로 보인다. 오늘 현무가 태어나고 나서는 안아있던 막내 흰 신선이 일어서게 된 것을 암시를 한다. 그러니까 안아있던 쭈그리 앉아있던 흰 그 삼신 중에 하나가 일어선 거잖아요. 이게 이제 현무가 된 거예요. 완전체가 된 거예요. 성장을 한 거야. 신으로서. 요렇게 어려운 해석을 가져오게 했던 거죠. 삼신은 나를 보호하는 신들로 막내의 성장, 현무의 탄생은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무가 공중에 떠 있는데 이 삼신이 굉장히 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완성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인간계에서는 거듭나는 길은 늘 시험에 들게 한다. 사령의 일원인 현무 탄생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후 현무의 현상은 마지막 천상계 왕 선덕여왕 되었을 때 황룡, 백호, 불세봉왕, 현무 이렇게 사령이 나란히 보이는 현상을 두 번 그 사각 틀 안에 들어갔어요. 이 선덕여왕 때 경험했고 또 한 번은 지하 세계에서 성장할 때 현무의 배 아래로 내려가 현무의 보호 아래 성장하기도 하였다. 이 이야기도 지하 천계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때 현무의 배 아래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으면서 이 나쁜 에너지들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이 지하 천계에서 제가 이것저것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현무는 이 각성 과정에서 경험이 많은 체험은 아니고 딱 정말 몇 번 손꼽을 정도로만 이제 현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내용은 제가 저번에 영상으로 올린 구루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방신에 대한 이치, 그 영상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런 지식 올려놨고 내려와서 이야기를 22년 8월 27일입니다. 이렇게 저는 현무 탄생했어요. 예. 굉장히 고무됐었고요. 일단 저는 성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린 그 사방신에 대한 영상 참조하시면서 저의 위치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영상 나가니까 사령들의 위치에 대해서 저의 이제 사지를 따졌을 때 청룡은 어느 쪽에 있고 백호는 어느 쪽에 있고
이런 부분, 주작은 어느 위치에 있고, 초록고북 현무는 또 어느 위치에 있고, 백호는 어디에 있고, 그리고 저의 이 관세음과 이 저의 이제 그 천수는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가, 이 그림 나가니까 참조하시면서 그것을 설명한 게 바로 이 그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고요. 예. 여기서 또 이제 백호는요, 흑호, 이제 다리 쪽은 또 흑호예요. 나중에 더 이제 현원이 되면, 더 커지면, 영상이 확장되면 이제 흑호로 변하거든요. 이제 흑호가 이제 몸에 이제 이렇게 흰 테두리 무늬를 입게 되거나, 뭐 아니면 이제 표범처럼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요즘은 저는 흑호 요즘 그 등에 이제 흰 털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애기 흑호 제가 교육시키고 있어요. 간식 가지고. 재밌어. 그런 감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흑호를 키우고 있습니다. 더 커지려고 하는 거죠. 22년 8월 27일. 의식성종은 다양한 스토리를 나를 성장시켜 간다. 이야기 스토리가 연결된 것 같기도 하다가도 생뚱맞게 전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의 현상이 바로 생뚱맞은 현상이다. 그러나 오늘의 경험은 다음날 이어지는 스토리다. 그래서 모든 현상은 허투루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나는 남자로 병원에 입원하여 있다. 이것도 어떤 의식을 주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라파엘이거든요. 의사거든요. 근데 아팠어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는데 옆에 분홍 간호사, 원피스 가운을 입은 라파엘 간호사가 서 있다. 저번에 분홍 간호사 기억하시죠? 제 이야기에서 그 간호사입니다. 나는 간호사님에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렇게 나았습니다. 하고 남자 목소리로 감사함을 전했다. 그랬더니 간호사는 나에게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하며 아름다운 자유로운 미소로 내게 보여준다. 겸손하신 거죠. 장면은 훈훈하고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발치에 있던 침대에 받침대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난다. 환자 침대의 앞과 주변으로 울타리처럼 꽃들이 피어나와 아름답다. 꽃들은 다양한 색을 가졌으며 가운데 노란 방, 그리고 꽃잎들은 네 잎의 꽃잎들이다. 너무 예뻤어요. 제 그림이 발솜씨라 요거밖에 표현 못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꽃이 내 주변에 막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침상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과 분홍 가운을 입은 간호사와 함께 있는 장면은 정말 정겹고 아름다운 장면을 나에게 선사해 주어 행복한 시간을 경험하였다. 현재 나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혼란한 제각성 시절을 보내고 22년도에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배고 있다. 십자가의 하나가 되어 십자가 아래에서부터 형형색의 장미꽃들이 피어나 하늘색 차도를 입은 아바타와 하나가 되었던 때, 그리고 아바타 자체가 거대한 하늘보다 높게 우주로 날아갈 만큼 거대한 흰 십자가가 머리 꼭대기만한 사람의 얼굴이고 장식으로 주작의 깃털을 달고 있던 지난 과정의 현상까지 오늘은 이것저것 생각을 깊게 내린다. 이런저런 그 십자가를 잃었던 감정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생각을 내렸습니다. 이때 현상과 지금의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주작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것인가? 올라간 거죠. 십자가 길게 이렇게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주작이 깃털을 달고 있으니까 주작이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방신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해보자. 과제는 또 일이 어렵다. 음양오행은 항상 함께한다. 도덕술도 늘 함께하고. 자, 술수가 먼저 앞장을 서게 되면 세상을 뒤집고, 덕을 먼저 앞장 세우게 되면 꽃을 피울 수 없다. 나는, 에고는 나를 혼란하게도, 나를 힘을 들게도, 나를 괴롭게도, 나를 나쁘게도 한다. 어젯밤에는 어깨를 위한 요가 아사나 40분을 수련했다. 조금 전에 한 말, 도덕수를 우리 행할 때 그 사수를 먼저 앞장 세우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뒤집어져 있죠. 그리고
덕을 먼저 앞장 세우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너무 덕으로만 가도 꽃을 피울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수와 덕은 균일해야 합니다. 이 두 개의 이 도덕수를 행할 때는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에 조화롭고 아름다운 에너지가 유지되는 거고 대자연에도 효도하는 길입니다. 아셨죠?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능력을. 그다음에 22년 8월 29일입니다. 주말에는 무조건 쉬고 싶었는데 인간은 인간의 도리를 해야 하기에 귀차니즘이 생겼지만 울산에 다녀왔다. 아주 축복스러운 좋은 일을 하늘이 내게 시켰다. 내가 머물러 간 자리는 행운이 깃들거라 했다. 신의 축복을 받는 아이는 몇 달 후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아기는 많이 컸습니다. 지금 22년도니까 지금 말도 잘해요. 뭐냐, 너가 신도 아니고 아무튼 별스러운 것을 다 하게 한다. 그래도 좋은 일 하고 왔으니 되었다. 오른손의 권리와 권능을 행하고 왔다. 아이에게, 뱃속의 아이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와야 할 일이 있었어요. 오늘의 꿈은 제3의 세상에서 나는 남자다. 아마도 그 남성은 어제의 그 자가 세상에서 환자로 아마도 태어난 것이다. 그도 의사다. 어디를 바쁘게 갔다. 동료들이 차에서 어서 타라고 늦었어요 한다. 흰색의 멋진 세단 자가용 차는 가운데에 가로로 검은 포인트 띠 무늬가 인상적이다. 어디로 바쁘게 간 것일까? 무엇을 하러 간 것일까? 곧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선 결과 후 증상을 경험하게 되어 헷갈리고 아리송할 때가 정말 많다. 자, 오늘의 이 현상, 견성, 저한테 훈육을 알아차림, 생각이 들어오게 하는 부분 또 들어보세요. 어떤 훈육을 나한테 시키는가? 나의 생각의 깊이를. 여러분들도 어떤 걸 보고 나면 견성이 들어올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훈육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시고 나를 고향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웃기죠? 너무 선험을 하려고 하지 말라. 마음으로 싫지만 일상에서 선적인 일을 실행하고 있다면 그것도 좋은 것이므로 자신의 마음이 자꾸 안 좋은 불편한 쪽으로 가더라도 몸이 행동이 좋은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도덕수를 이걸 행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훈육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선과 악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사는 것은 맞지만 마음에는 너무 심하게 애구지에 말리지는 말라. 인간인데도 너무나 심하게 애구지를 하지 말라 이겁니다. 늘 어떻게 늘 선한 마음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이지만 마음은 좀 산란하고 좋아하지는 않을지라도 육체가 선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되었다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저한테 짧게 훈육을 견성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관정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이번 현무에서의 현상에서의 알아차림입니다. 예. 자, 이 내용이 병원에 있는 남자, 병원에서 태어나서 어디가 가는 남자, 현무가 태어났고 신선셋이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고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또 훗날 다 연관이 돼요. 위에 앉아있던 삼신 현무가 그 위에 또 이 현무가 천상계로 갔을 때도 저의 사방신들 다 같이 가잖아요. 사령들이. 예, 그때 도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암시를 이때는 몰랐지만 후에 그것을 알아차림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든 현상은 다 내가 알게 모르게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차림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많이 길진 않네요. 왜냐면 원래 여기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 사령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긴 그 영상을 만든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현무에 대한 이런 사방실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이 이야기를 먼저 영상으로 올렸기 때문에 오늘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30분 내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1시간이야. 또 50분 정도 갑니다. 오늘 영상은 별거는 없지만
이런 현상이 왔을 때 이런 있었고, 갱이 여사님은 현무가 어제 저번 영상 213회차에 이어서 현무 갱이원님 현상은 현무는 이런 식으로 탄생이 되었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차림하시고, 이 현무는 나중에 후에 앞으로 2번 더, 3번 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속에서 거북과 현무 현상을 여러 번에 걸쳐서 경험을 한다. 거북 형상도 마찬가지고 현무 형상도 마찬가지고, 이 거북은 초록 거북일 때도 있고요. 이 그 남정이처럼 육지에서 활동하는 목이 긴 거북을 볼 때도 있고요. 이번에는 엊그저께 본 아이는 목이 길고 육지에서 활동하는 남정이 거북이죠. 나무색이에요. 굉장히 황토색입니다. 굉장히 회색 대리빛에 가깝고 좀 애매한 색깔인데 회색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나무 황토색이지만 회색에 더 가까운 색. 굉장히 소녀와 함께 나무 옆에 서 있습니다. 목이 엄청 길어요. 예. 이 둘이 또 지금 이 생물 법계에 있는 지하천계에 있는 저의 현무와 합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고, 저 아직도 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저 현장 중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예. 올해도 아마 계속 재밌는 꿈 꾸면서 행운 지복 누려야 될 거예요, 아마. 아직도 간성쟁이니까 각성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함께 저와 함께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아줌마 세상 여행하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에너지체를 키우고 아바타를 키우고 세상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내 마음에도 항상 행복이 깃든 삶 행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얼굴이 시술을 좀 하고 와서 부었어요. 근데 붓이 빠지기 싫은데 탱탱해서 지금까지 얼굴 꼴상 보기 밉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맞은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지금 동네에 또 행사가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어르신들도 가서 또 식사 대접 부분, 내일 또 부분 때문에 저는 내일 출근을 해도 오늘 준비를 해놓고 출근을 해야 돼요. 드실 반찬들이라든지 이것저것. 감사합니다.